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홍 부장의 팩트체크 홍진우 부장입니다. 저희가 대중적인 여행지들을 많이 다뤘어요. 컨텐츠도 충분히 많고요. 그래서 식상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하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특수지역. 말만 들어도 좀 호기심이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역들을 들으시면서 관심이 생기신다, 호기심이 생긴다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지만 또 여기 명칭을 들으시면 아 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보라보라라는 섬인데 다들 보라보라 하면 조금 쫙 펼쳐져 있는 에메랄드빛의 예쁜 라군 바다를 생각하시고 또 럭셔리한 리조트들을 생각하시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던 그런 장소들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 타히티가 그동안 사실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는 이 타히티 에어누이라고 하는 나리따에서 타히티까지 들어가는 직항 비행기가 단항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타히티를 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10월 31일부터 타히티 에어누이가 복항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손쉽게 타히티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미국 경유나 하와이 경유, 뉴질랜드 경유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미국 경유의 문제는 비용, 항공요금만 거의 300만 원 정도예요. 미국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원래 금액대가 좀 높아요.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곳에서 타히티까지 직항은 매일매일 연결은 되지만 그 구간 금액만 100만 원대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비싼 타히티가 항공료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비싼 운임 그리고 금액 상품가가 책정이 돼버린 거죠. 하와이의 경우에는 하와이에서 타히티 가는 게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날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우리나라 분들이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하와이에서 토요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하와이를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 1, 2박을 체류하다가 타히티 가는 비행기를 탄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을 우리가 좀 감수하고 움직이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와이 노선들은 조금 대중화되기 힘들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행기 스케줄이 데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타히티로 들어가는 비행편이 매일매일 운항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앞뒤로 경유를 오클랜드를 더 해야 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강제로 맞춰서 가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리따를 경유해서 타히티를 들어가는 것만큼 간편한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노선의 복항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죠. 타히티 에어누이 항공사가 이제 취항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임도 특가를 내놨어요. 그래서 꽤 상식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운임을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가도 꽤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가면 또 언제 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시그니처로 여겨지는 섬은 가야겠죠. 그래서 보라보라 섬은 무조건 일정을 잡으셔야 되고요. 정말 큰 환초띠가 있고요. 리조트들이 매달려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 센터에 오테마뉴라고 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산 하나가 부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색적인 뷰나 전망,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라보라가 더 매력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섬과 거리가 조금 가까운 모레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모레아는 리조트 앞쪽에 몰디브처럼 산호초들이 조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보라는 예쁜 바다를 보기 너무 좋지만 실제로 산호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다 보니까 조금 밋밋한 물속 바다가 볼 수 있다면 모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밌는 물속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이버들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섬이 랑기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진짜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 있는, 또 그쪽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랑기로아를 끼기도 하시고, 그리고 타하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 바닐라를 농작물로 재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타하를 도착하자마자 풍겨지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바닐라 향, 그리고 예쁜 바다, 그리고 매력적인 리조트들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보라보라를 뒤에 배치를 2, 3박을 하신다면 타하나 모레아나 그리고 랑기로아 같은 조금 더 이색적인 섬을 앞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타히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좀 이제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좀 반가웠던 내용인데
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 열리는 거 아시죠? 파리에서 이 서핑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을 타히티에 있는 테아우프 지역을 서핑 개최지로 선정을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올림픽을 하면 서핑을 또 하는 그런 선수들과 또 관람객들은 타히티로 와서 또 그걸 감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저 버짓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400부터 한 700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치면 일주일 코스로. 타히티는 시작이 600에서 700이거든요. 항공료랑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버짓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400에서 5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타히티를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죠. 숙소 퀄리티를 낮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동선을 좀 복잡하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다든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히티까지 가야 되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히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600에서 700 정도 선은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리조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냥 다채롭게 뭔가 시내가 있고 구경도 아니고 편의점 가고 야시장 가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리조트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레스토랑을 즐기고 그리고 미니바에 있는 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을 좀 길게 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나리타에서 타히티 가는 비행기 직항이 가장 주말과 가까운 비행 스케줄이 화요일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갔다가 돌아오는 스케줄을 4박만 하고 돌아오시기 너무 아까우니까 6박, 8박, 10박까지도 일정을 좀 뽑을 수 있는 분들. 그러면 항공 스케줄을 매칭하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갖추고 타히티를 준비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타히티의 미니멈은 600 정도, 그리고 맥시멈은 이거는 체류 일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12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무한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렌치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프랑스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폐를 유로를 써요. 지금 유로가 얼마냐면 1유로당 1460원. 되게 비싸요. 1500원에 육박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커플의 식대가 3, 40만 원 우습지 않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하는 투어, 그리고 조식 외에 나머지 식대, 음료, 주류 이런 것들을 다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허니무너들이 많이 거론하시는 리조트는 오테마뉴를 프론트로 본다고 해서 많이 유명해진 리조트 두 군데, 세인트 레지스와 인터컨티넨탈 탈라소가 있고요. 오른쪽 측면 뷰를 볼 수 있는 포시즌 보라보라랑 르 보라보라. 뷰에 대한 베네핏을 못 받는 리조트가 콘레드인데 실제로 콘레드에서 제가 투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등을 지고 있어서 해양 뷰는 너무 잘 나와요. 전 또 이것도 매력 있는 게 버기를 타면 얘네들은 오테마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데려다 주거든요. 쫙 펼쳐져 있는 해양과 오테마뉴를 감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예산과 그리고 리조트의 컨셉, 인테리어들을 고려해서 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가장 비싼 곳은 역시나 세인트 레지스와 포시즌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리조트는 인터컨티넨탈 르 모아나라고 하는 곳과 르 보라보라라고 하는 리조트가 조금 더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리조트의 마감이 정말 빠릅니다. 참고하셔서 여행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히티 허니문을 또 허니리조트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워낙에 타히티 관광청은 팬데믹 전부터도 저희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한 달에 3번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초대전을 하죠. 그때 방문을 하셨을 때 베네핏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할인가를 제공하는 것과 방문 계약 시에 드리는 사은품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히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베네핏 받아가시고 또 전문화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저희 초대전 또 박람회 방문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가봤거든요. 허니문으로. 너무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조금 놀란 거는 유럽 여행하면 모든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섬 안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전통이 있는 고성이라든지 잘 갖춰져 있는 쇼핑몰이나 쇼핑을 하고 싶다든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든지 예쁜 바다를 보고 싶다든지 뭔가 이런 느낌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저는 4박을 했었거든요. 각각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유럽 여행을 한두 번이라도 가봤던 분들은 마요르카를 가서 또 신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유럽에 이런 느낌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럼 유럽인들마저도 너무나 가고 싶은 휴양지 마요르카를 허니문으로 가시는 것도 너무 매력 있으실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스페인과는 우리나라가 거리는 멀지만 항공은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도인 마드리드 직항으로 대한항공 운항,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직항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편하게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까지 가실 수 있고 국내 항공을 이용하셔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요. 접근성 면에서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선을 타는 시간이 14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비행시간이 길지만 에어프랑스라든지 피네어라든지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것들 이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거점 도시들 경유해서 스페인을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적당한 관광과 적당한 휴양을 원하시는 분들, 예산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잡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가성비 있는 마요르카를 즐기고 싶다, 우리는 조금 더 그래도 럭셔리하게 허니문이니까 하면 또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구애는 좀 크게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일찍 예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중이 원래 제 머리를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 바르셀로나에서 마요르카 왕복가는 120만 원에 발권했습니다. 서로 미루다가 보통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면 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1인당 60만 원대 갔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렌터카의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의 개념과 대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인프라나 시스템이 제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공항을 건너가면 그냥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커다란 건물, 주차장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허츠 렌터카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렌터카들이 섹션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팔마 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거 외에는 그런 외 지역들은 운전하기는 되게 좋았어요. 마요르카는 너무 좋은 곳인데 아쉽게도 제주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5월 달에 방문했었는데도 바닷물은 차더라고요. 한 4월 정도 경부터 한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외 시즌의 경우에는 조금 물놀이 하기엔 쌀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물놀이보다 마요르카의 그 분위기와 컨셉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3월이나 11월 달까지도 호텔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예약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페인 여행이 처음이긴 했는데 바르셀로나도 놓칠 수 없잖아요. 워낙에 유명한 도시고 가보고 싶은 도시니까 저는 바르셀로나 4박에 마요르카 4박, 물론 거기서 더 중요한 휴양과 관광에 대한 경중이 각각 있으실 테니 거기서 박수 조절은 자유롭게 하시되 8박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그 팔마 시내가 주는 그런 컨셉과 아까 말씀드렸던 캣바멜이나 주메이라 포르토솔라 같은 그런 호텔들이 주는 컨셉이 너무 달라서 팔마에서도 체류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한 2박 정도?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도 충분히 매력을 더 느끼실 수 있어서 물론 조금 더 적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유롭게 가신다면 8박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팔마 쪽에서는 다들 아시는 팔마 대성당, 그냥 딱 입구에서부터 센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팔마 쪽에 있는 호텔과 캣바멜을 묵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날 칼로데스 모로라는 되게 유명한 절벽에서 내려꽂히는 그런 뷰가 예쁜 비치가 있는데 사진 찍고 물놀이도 좀 하다가 캣바멜을 넘어갔어요. 지도를 보고 가다 보면 조금 큰 도시처럼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럼 빠지면 또 마을이 예쁜 게 있어요.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다양한 거 시켜서 먹었거든요. 뭔가 이런 여행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시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고 음식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들을 체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요르카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팔마 쪽은 호텔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뭔가 특정 지어서 이 호텔이 낫다 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리고 시내 중심가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컨디션을 좀 보시고 예산을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외곽 지역에 있는 리조트형 호텔들을 고르실 때는
뭐 단연 캣버메일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메이라 포르토솔라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 호텔의 분위기랑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딱 사진만 봐도 정말 좋거든요. 예산대를 보시고 조금 더 합리적인 느낌으로 구성을 하고 싶으시면 캣버멜이 특가가 잘 나온 케이스고요. 주메이라 포르토솔라는 조금 더 금액대는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 있는 분위기에 조금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즐기시기 좋으실 것 같고, 캣버멜 같은 경우는 보로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로가 예약이 안 돼서 메인 풀장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도 랍스터라든지 다양한 시푸드 플래터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맛집들의 식사들을 어떤 레스토랑 가서도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히티와 마요르카는 사실 찾아보면 나오기라도 하죠. 근데 제가 다음에 준비한 이 두 지역은 찾아도 잘 안 나오고 간 사람도 별로 없고 기대하십시오. 캐나다와 피지입니다.